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 발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발음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만 발음이 좀 새는 것 같다, 또래보다 발음이 안 좋은 것 같다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음이 또렷해지는 데는 정해진 순서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둘째, 발음이 왜 어려운지, 그 원인을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셋째,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발음에는 완성되는 순서와 나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아이 나이 또래에 어떤 발음이 나와야 하는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신호가 보일 때 검사를 받아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놀이처럼 따라할 수 있는 발음 활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할 때 발음, 저음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음이란 입술과 혀, 턱을 움직여서 말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를 하는 사과라는 한 단어에도 사실은 입술과 혀 뒤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여러 이유로 또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 이걸 저음장애, 쉽게 말해서 발음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아과, 타과, 라면을 라면,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다른 소리로 바꿔 말하는 경우입니다. 발음 문제는 크게 2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하나는 특정 소리 자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소리의 문제, 다른 하나는 소리는 낼 수 있는데 자꾸 일정한 방식으로 바꿔서 말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오른쪽이 그 2가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2가지 차이를 알아두시면 그 나중에 할 이야기를 훨씬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발음이 왜 어려울까요?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기질적인 원인인 구조나 기능의 문제, 오른쪽은 기능적인 원인인 습관과 조절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원인은 말소리를 만드는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정확히 못 익히는 경우, 입천장이 갈라져서 태어난 구결인 경우, 혀와 입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코로 바람이 새서 콧소리가 섞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인 평가와 치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습관이나 조절의 문제, 기능적인 원인입니다. 구조는 멀쩡한데 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습관이 잘못 굳어진 경우이고요. 듣고 이해하는 인지 발달은 정상이지만 특정 소리만 잘못된 위치나 방법으로 내는 습관이 드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이런 경우이고 꾸준한 연습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저음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음 발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발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쉬운 소리부터 어려운 소리로 입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서를 밟아가며 발달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양수는 입술 소리입니다. 무, 부, 푸 같은 소리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하는 말이 엄마, 빠빠인 겁니다. 입술만 붙여서 떼면 나는 소리가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은 치경음 혀끝 소리입니다. 드, 느, 트입니다. 혀끝을 윗니 뒤에 붙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은 혀 뒷소리, 경국의 음입니다. 그, 크.
목 안쪽에서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 조금 더 늦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소리가 스스르입니다. 이 소리는 보통 6살 무렵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가 스나 르 발음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또래보다 조금 늦는 정도라면 그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정도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을 다음 장에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가장 유용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태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이별로 이 정도면 또렷하게 완성되는 소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만 2살에는 으, 프, 으 같은 입술 소리야 콧소리가 먼저 완성이 됩니다. 만 3살 정도가 되면 드, 으, 뜨, 트 같은 된 소리야 거센 소리가 완성이 되고요. 만 4살 정도에는 느, 끄, 드와 같은 혀끝 소리야 혀 뒷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만 5살이 되면 그, 크, 즈, 쯔 같은 거의 대부분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살 정도가 되면 가장 어려운 스 그리고 르 발음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래에 적어둔 것처럼 완성 시기라는 것은 그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가 그 소리를 뚜렷하게 낸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스나 르는 6살 무렵까지도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5살 아이가 스를 좀 발음을 못한다고 또는 세게 발음한다고 해서 발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와 비교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상 발음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지켜만 보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루지 마시고 언어치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발달센터를 찾아가 검사나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첫째, 3살이 지났는데 가족도 아이 말을 절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경우, 명료도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또래에 비해 또렷하지 않아서 자꾸 뭐라고 하고 대묻게 되는 경우. 셋째, 여러 소리를 한 가지 소리로 뭉뚱그려서 바꿔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부 드로 바꿔버리는 경우와 같은 경우죠. 넷째, 발음 때문에 친구들과 말하기를 꺼리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보일 때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이라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섯째, 4살이 넘었는데도 그나 드 같은 소리조차 자주 틀리는 경우. 여섯째, 콧소리, 비음이 심하게 섞이거나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날 때입니다. 아래쪽에 적어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발음 문제는 빠른 시기에 시작할수록 좋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망설여지신다면 일단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실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발음 치료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소리 알아차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별입니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자기 발음이 틀렸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 발음과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귀로 듣고 구별하는 힘부터 길러줍니다. 이걸 자기 점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연습을 많이 해도 스스로 고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른 소리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혀와 입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만드는 소리가 나중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반화가 목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상 대화로 넓히기입니다. 치료실에서 한 단어를 잘 발음하는 것과 평소 친구랑 떠들 때 그 소리가 나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낱말에서 짧은 말, 문장, 자유로운 대화로 점점 넓혀서 평소 말에서도 또렷하게 쓰도록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어둔 것처럼
세 번째 단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치료실에서 배운 소리가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바른 소리를 들려주고 함께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아이의 저음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놀이처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쉬운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입술 소리 브프 무입니다. 비눗방울 불기, 풍선이나 바람개비 불기가 좋고요. 입술을 모아 바람을 내보내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볼에 바람을 잔뜩 넣었다가 빵 하고 터트리는 놀이, 부웅부웅, 음빠, 음빠 같은 의성어 놀이도 좋습니다. 트 같은 혀끝을 윗니 뒤에 콕 붙였다 떼는 게 핵심인데 아다다다다다 아두띠다처럼 리듬을 타며 놀이하듯 연습하고 거울을 같이 보면서 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주면 아이가 훨씬 더 잘 따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뒤쪽에서 나는 크 경구개운 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라 조금 어려운데요. 누워서 까꿍이나 컬럭 소리를 내보거나 물을 살짝 머금고 가글 하듯이 소리를 내면 혀 뒤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루에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짧게 자주 즐겁게 놀이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늦게 완성되는 스나 르 소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살 무렵에 완성이 되는 소리라 도와주실 때도 핵심을 알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스는 한마디로 바람이 새는 소리이기 때문에 빨대로 바람을 불거나 종이를 훅 불어서 띄우거나 손등에 스 하고 찬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 좋습니다. 아스를 천천히 따라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르는 혀가 닿았다가 떨리는 소리입니다. 르, 라라라라, 랄랄랄랄라처럼 노래하듯 연습하고 혀끝을 윗 잇몸에 톡 차듯이 대면서 라 소리를 끌어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했던 것들을 보시면 또렷한 바른 소리를 천천히 들려주기, 잘했을 때는 바로 칭찬해주기,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고 즐겁게 자주 하기입니다. 반대로 피하실 것은 틀렸어 다시 해 라는 식의 지적, 다른 사람 앞에서 발음을 시켜보는 것, 너무 길게 억지로 시켜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발음 연습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말하기 자체를 꺼리게 되니까 즐거운 분위기를 지켜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음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6살 여자아이는 스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꿔내곤 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혀 위치를 확인하고 바람 부는 놀이를 꾸준히 한 후에 스 발음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6살 남자아이는 르를 드나 뜨로 바꿔서 말했는데 혀끝 위치 연습을 통해서 라, 러, 로를 정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입천장이 갈라져서 태어난 9개월 아이인데 수술 후에 언어 치료를 함께 받은 뒤로 콧소리, 비강소리가 줄고 소리가 명료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발음 문제는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맞은 시기에 평가를 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